안녕하세요. 김 팀장입니다. 엄청 오래간만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을 기다리셨던 분도 계시겠죠? 예,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예, 엄청 오랫동안 촬영을 계속하고 녹화를 하고 업로드를 했다고 생각했어요. 적은 기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2년 가까이 계속 영상을 찍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 개인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좀 바쁘기도 하고 주식 시장이 그렇게 좋지도 않고 그리고 또 영상의 퀄리티를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법도 딱히 뭐 떠오르는 아이디어나 뭐 새로운 내가 투자 방식이 뭐 확고하게 생겨서 확실한 투자 방식이 생겨서 어, 조언을 해드릴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고 시장도 너무 어려웠고 뭐 겸사겸사 바쁘기도 했고 그리고 구독자도 많이 늘지 않고 뭐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그러니까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채널인데 뭐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이제 솔직히 예. 제가 영상을 좀 부족하게 만들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하여튼 시장이 어려워서 그랬는지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뭐 저의 잘못이죠. 예. 그래서 좀 에너지도 새로 충전할 겸 예, 또 새로운 또 이야기들을 또 어떻게 만들어 나갈까 이야기도 할 겸 또 시장 상황이 좋아지길 바라면서 뭐 그렇게 한 달 정도 영상을 쉬었습니다. 예, 그동안에도 투자는 계속 했고요. 투자를 하면서 앞으로 이제 내가 투자 방식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겠다. 시장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했었습니다. 예, 그동안 투자를 접거나 뭐 투자를 실패했다거나 떠났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앞으로도 예전처럼 계속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 방식대로 어, 영상을 촬영할 거고요. 또 그런 뉴스나 제 수익률이나 매매했던 기록들에 대해서 계속 기록을 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혹여나 기다리셨다거나 영상이 뭐 도움이 되셨다거나 하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도 좀 많이 남겨주시고요. 네,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7월 29일 현재 촬영하고 있는 지금은 12시가 넘어서 8월 1일인데요. 7월 29일 금요일 기준 주간 매매 일기와 7월 말이기 때문에 7월 말 기준 보유 비중 탑 22 리스트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슈가 되는 뭐 기사에 대해서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뭐 눈에 띄는 기사가 있다거나 예, 제가 특별하게 이슈가 될 만한 게 뭐 있다고 생각되진 않는데 반도체 산업 예, 최근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반도체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많았죠. 원래 삼성전자가 10만 원 정도까지 갈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있다가 현재 6만 원권에서 주가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흥행을 했을 때 주식을 샀던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고 약간 반등했던 시기에 좀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게끔 반도체에 대한 건 국민주니까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저도 들고 있고 반도체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 때문에 다투고 있고 미국은 한국을 중국을 왕따시키기 위한 한국의 그런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갖고 있는 자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2의 석유라고 하는 반도체 생산을 잘 자리를 잡아서 세계의 선두적인 위치에 있는 것은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가 이슈가 되고 반도체 주가가 상승했을 때 우리 국민들은 반도체 주식을 사는 것에 꺼리낌 없이 매수를 했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중요한 원자재에 버금가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하지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력과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점을 이용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어느 정도의 줄다리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어느 편에 들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내주게 되면, 중국 시장을 내주고 미국 편을 들게 되면, 그만큼 미국에게 득을 봐야 되는 상황이 돼야 된다. 이제 외교라는 것이 그런 거 아니냐. 각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과 이익을 가져가는 이점을 이용해서, 어, 나에게 또 다른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방식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국은 강하게 한국이 반도체 동맹에 더 포함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이랑 중국이랑 싸우고 있는데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상황이
새우 등이 터지는 게 아니라 새우가 키체인이 돼서 그 두 고래의 싸움을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지 최고의 그런 외교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되게 국가가 주도하고 있는 양국 사이에 낑겨가지고 우리가 국민들의 안전과 안전 보장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좀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에 대한민국의 위치를 나타내주는 그런 기사라고 생각해서 갖고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의 그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거 금리 인상은 제가 지난해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의 시장 상황을 미국은 고려해주지 않는다. 미국은 언젠가는 금리를 올리게 될 것이다. 근데 이번 사태에서 느낀 게 역시나 미래는 알 수 있지만 그 미래가 어느 시점에 오는지는 모른다. 아직도 저는 이제 경험이 부족하니까 올리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게 어떤 시점인지 알아야 내가 언제까지 투자를 하고 거기서부터 투자금을 회수해야 되는 시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런 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예, 맞히기가 어려워요. 예. 생각보다도 굉장히 늦은 시점에 있어서 금리를 인상하게 됐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겠지만 22년 초나 21년 말쯤에는 미국이 금리를 올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부터 그러니까 한 22년 6월 정도 그때부터 그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죠. 근데 한국은 조금 더 선제적으로 금리를 상승하긴 했지만 미국이 막 자이언트 스텝을 하니 뭐 빅 스텝을 하니 이러면서 금리를 생각보다 엄청 빨리 올리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거기에 발맞춰서 금리를 올리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금리가 미국이 좀 더 높게 되는 것이 한국에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미국이 올리는 만큼과 그 스텝을 최대한 따라가게끔 하려고 주가를 우리나라도 계속 금리를 올릴 것입니다. 예.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것을 대응을 해서 우리는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대출을 받았던 거나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한 투자를 좀 반영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빅2를 하면 안 된다, 이제는. 금리가 너무 비싸다. 근데 이럴 때 높은 금리를 이용해서 사업을 하는 기업이 있다면 그 높은 금리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을 노릴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또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금리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은행 주식 은행 관련주 금융에 관련된 기업이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갈 거 아니냐. 왜냐하면 예대금리 차가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되긴 하겠지만 금리가 올라가면 불황이 온다는 거거든요. 불황이 오면 대출을 또 많이 받질 않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대출을 해줬던 것들이 회수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좋은 면만 볼 수는 없고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을 같이 봐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분산 투자하고 적립식 투자하고 보유 현금 비중의 비율을 꼭 지키는 건 내가 일정 부분의 현금을 갖고 있으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금리 때문에 참 부동산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크거든요. 왜냐면 대출을 많이 받으니까 금리가 1%에서 2% 오를 때는 내가 100만 원 내던 이자가 200만 원 내는 것처럼 그러니까 2배 가까이 오르거든요. 5%에서 6% 오르는 것보다 1%에서 2% 오르는 게 우리한테는 피부에 와닿는 게 훨씬 더 크니까. 근데 지금 거의 뭐 한 달에 0.5%? 막 이렇게 막 올라가니까 기준 금리가 0.5%씩 올라가면 실질 금리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많이 올라서 대출 이자와 대출 원금 상환의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대출 원금 상환 비중이 높아지진 않지만 대출을 갚아야 되는 비용이 커지게 되면 그만큼 소비가 줄어들겠죠. 소비가 줄어들게 되면 기업의 매출이 줄어들 것이고 기업의 매출이 줄어들면 기업의 이익이 줄어들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고용을 줄이게 될 것이고 축소하게 될 것이고 투자를 더 안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또 경기가 안 좋아지는 순환으로 가겠죠.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생기면 그만큼 또 소비가 줄어들 것이고
안 좋아지는 것에 계속 역순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금리가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나라 금리에 영향을 주고 있는 미국 금리에까지 우리가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죠. 예, 금리가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요소들을 금리라는 것 하나로 조율을 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보들도 굉장히 많이 분석을 해야 되고 그걸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고 결국엔 근데 어, 올리느냐 내리느냐 아니면 가만히 있느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올리면 얼마큼 올리느냐 내리면 얼마큼 내리느냐 네,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인데 저는 개인 투자자나 초보 투자자분들이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분석하거나 그런다기보단 계속 눈여겨보고 경험을 하고 시장 안에서 그걸 어떻게 대처를 하고 이런 것들을 배우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시간을 요 안에서 이제 지켜보다 보면 감이 생기거든요. 감. 예. 그리고 어느 정도 공부도 해야죠. 그러니까 경험만 한다고 해서 감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 경험을 토대로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서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어요. 공부를 아무리 한다고 해도 우리가 무슨 대학을 다닌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분산 투자를 하면서 적립 투자를 한다고 하면 조금 더 이런 데 있어서 그러니까 뉴스는 그래요. 금리가 많이 오르고 시장이 뭐 불황이 되고 뭐 은행 이자가 엄청 높아지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막 안 좋은 얘기들을 계속 하지만 공부를 하고 경험을 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별거가 아니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나의 투자에 있어서는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라고 생각되면서 내가 투자했던 방식과 매매했던 방식을 지켜나가는 것. 예, 그러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예, 물론 지켜나가지 않고 정말 바꿔야 되겠다라고 해서 변화하고 유연하게 투자를 해야 되긴 하지만 어느 정도 나의 기준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 예, 그리고 내가 기준을 바꿔야 되는 유연하게 내가 기준을 바꿀 수 있는 그 키포인트가 뭔지를 알아가는 것. 예, 그러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 되게 이게 어렵죠. 예. 근데 하다 보면, 내가 하는 방식이 아닌가? 내가 하는 방식이 틀린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어떤 포인트에서 바꿔야 되느냐는 공부를 해야지 알아요. 약간 좀 이렇게, 다른 생각하다가도 막 떠오를 때가 있고, 금리가 이번에 내린다고 하는데, 투자의 규모를 좀 줄여볼까? 아니면 현금 비중을 좀 높여볼까? 이런 것들을 내가 고민하고, 그걸 결정을 내려서 한번 조그맣게 변화해보는 거죠. 한 번에 많이 변하는 게 아니라. 네, 그렇게 변화를 하면서, 투자를 계속 하면서 그 경험이 쌓이다 보면, 나한테 맞는 것이 무엇이고, 시장 상황에 맞는 게 어떤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금리는 굉장히 중요해요. 금리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나의 그런 투자의 스타일을 바꿀 정도의는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금리가 올라갈지 미리 알고 있었으니까. 알고 있었으니까. 앞으로도 금리가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 알게 되는 거죠. 지금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어요. 금리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도 주가가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주가는 시장 상황에 선행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금리가 다 올라갔던 상황을 반영해서 이제는 앞으로 금리가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겁니다. 왜 금리가 최고치인데 주가가 상승하느냐는 주가는 금리와 시장 상황을 선행하니까. 그게 언제까지 선행하느냐?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만큼 선행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10년 뒤를 알 수 있다면 10년 뒤를 선행하는 것이고 6개월 뒤밖에 모른다고 하면 그 6개월 뒤를 선행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는 금리가 어느 정도 고점에 다다랐다. 이제 금리가 앞으로 떨어질 수 있다. 자, 그렇다면은 채권에도 좀 관심을 가져야겠죠? 그래서 저도 채권 ETF가 있더라고요. 채권 ETF, 국내 국채 10년물 채권과 미국채 10년물 채권에 투자할 수 있는 ETF를 좀 알아봐서 그쪽으로도 좀 새로 투자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ETF를 관심 종목에 좀 올려놨습니다. 네, 이렇게 금리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저축과 예금이 늘어날 수도 있고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내고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는 경험을 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금리가 쌀 때 고정금리로 대출을 많이 받아놓으신 분들은 좋겠지만 대출금리,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변동금리를 되게 많이 하기 때문에
주담대 변동금리 신규 취급액 4.4에서 5.63. 이거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2%막 1.5%막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4% 5% 정도의 금리라고 하면 진짜 깜짝깜짝 놀래고 계획이 막 다 틀어질 정도의 금리가 많이 올라간 거거든요. 이런 게 어떻게 시장을 변화하게 될지 또 우리는 이 시대를 지나가면서 또 경험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금리 7%, 와, 170만 명 빚 못 갚아. 이런 분들이 집 갖다 내 던지면 집값이 떨어지겠죠. 근데 우리나라의 집값이 떨어지면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예, 걱정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 시대가 지나가게 될지. 예,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 기사는 존니, 강방전도 가치투자전도사의 얼룩진 퇴장. 참 안타까운 기사인데요. 존니 대표님하고 강방천 회장님들은 가치 투자의 대가라고 하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가치 투자를 갖고 있는 분들, 투자를 해야 된다. 주식을 사고 수면제를 먹어라로 되게 유명하시고, 커피 먹지 말고 주식 사라라는 말로 유명하신 존니 대표님하고 강방천 회장님. 저도 참 이분들에게 많은 영감을 받고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예. 근데 항상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의 투자 스타일을 이분들하고 똑같이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나는 이분들하고 성향이 똑같지가 않으니까. 예, 그리고 돈을 많이 버셨던 것만큼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조사를 받았다. 그리고 그때 마침 이제 퇴장을 했다. 퇴직을 했다. 은퇴를 했다. 이런 상황은 누가 봐도 좀 의심스러운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퇴진을 한다는 건 투자하는 이 투자 바닥이 돈을 많이 벌면 돈이 괴물이죠, 뭐.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어, 안 좋은 방법으로 벌 수 있게 되는 요소들이 보이게 되고 그런 유혹에 사람이 넘어가기가 쉽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도 투자를 하는 이유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그 길을 앞서서 가신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은 돈도 많이 벌었고 실제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100명이 있으면 그 중에 2명이 돈을 많이 번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인데 안 좋게 퇴진하시면 안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예, 참 투자라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돈을 많이 벌고 나서 이렇게 쉽게 투자를 하려고 한다는 게 참. 저도 뭐 자세한 건 모르겠어요. 근데 기사가 이런 식으로 난다는 건 가족 간의 거래, 자기 주식 매매 뭐 이런 식으로 걸린다는 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명예가 나이가 들면 명예가 중요해지는데 이런 기사로 인해서 본인의 명예와 여지까지 유튜브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했던 거, 자기가 했던 거 요즘에는 미디어들이 세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런 돈을 많이 벌면 좋겠지만 이런 기사에 나올 정도로 돈이 많이 벌게 했으면 좋겠지만 예, 이렇게 많이 벌었을 때 이렇게 도덕적인 이슈에 나타나지 않도록 조금 더 투자에 있어서 정직하고 안전하고 꾸준히 예, 지금의 마음가짐을 버리지 않고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안타깝습니다. 이게 주식 시장이 어려우니까 오히려 이런 분들한테 좀 대리 대신해서 화를 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기사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 뭐 기사를 뭐 그렇게 믿진 않지만 예. 기사가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7월 29일 기준 주간 매매 일기를 하고 있고요. 이슈는 다 이야기를 들었고 이제는 매매 기록과 수익률과 투자 비중 탑 20 리스트입니다. 일단 수익률입니다. 자, 코스피 2451.50 전주 대비 2.44%, 코스닥 803.62 전주 대비 1.76%입니다. 김 팀장 저는 전주 대비 누적 수익률이 4.85% 전주 대비 2.01% 상승하고요. 현금 비중은 11.31% 전주 대비 마이너스 3.05%입니다. 수익률이 전주 대비 2%가량 올랐고요. 현금 비중은 10%입니다. 현금 비중 많이 줄어들었어요. 목표하는 현금 비중은 16%입니다.
그렇지만 하락률이 높기 때문에 16%에 비해서 매수가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현재 기준 현금 비중은 11%입니다. 자, 52주 1년 전에 비해서 마이너스 14% 하락했고요. 21년 말 대비, 그러니까 작년 말 대비에는 마이너스 8.98%, 마이너스 9% 정도의 하락입니다. 코스피 코스닥보다는 하락률이 훨씬 더 적고요. 앞으로 여기서 반등을 하게 된다면 수익률도 훨씬 더 높아지겠죠? 라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갖고 있고, 일단 누적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견디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네, 주간 매매 기록입니다. 3대 농산물 선물, 우주항공, 에너지화학, 수소경제 테마, 자동차, 여행 레저, 코스닥 150 바이오테크, LG 플러스, 동서, 삼성카드, 카페24를 매수하십니다. 카페24 이번에 신규로 들어간 거예요. 이번엔 뭐 서버와 해외에 그럼 판매하는 루트로 하는 데고, 제가 본 거는 카페24는 서버하고 뭐 도메인 이런 거래들에 있어서 매출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좋게 봐서 신규로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도는 미국 나스닥 100 현대로템을 매도하였습니다. 현대로템은 방산 관련된 거, 뭐 어디죠? 뭐 우크라이나인가? 뭐 어디에 뭐 탱크 팔았다고 하는 뉴스 때문에 들어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상승이 높았기 때문에 매도하였습니다. 다음은 탑 22 어디 보자 이렇게 늘려줘야 되네요. 투자 비중 탑 22 KTNG,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한국기업 평가, 원유 선물, 인버스, 현대산업개발, 코스닥 150 평가 정보, KB스타, 게임테마, 티웨이 홀딩스, 화장품,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러시아, 팔라딘 선물, 미디어 컨텐츠, K타임 리츠, 의료기기 홀딩스, 코스닥 거래당, 대륙재관, ESG 우수기업이 투자 비중 탑 22에 들어갔고요. 거의 뭐 전달에 비해서 뭐 비슷비슷하고요. 새로 생긴 거는 포스코 홀딩스, 요거는 한 주를 더 구매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의료기기, 뭐 고배당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자 비중 탑 20에 올라왔습니다. 네, 한 주간의 투자가 참 이렇게 투자가 되고 있어요. 저는 주가가 떨어지던 올라가던 시장에 투자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시장에 투자를 해야 돼요. 시장에 투자하지 않고 어느 한 곳에 편중돼서 투자하게 된다면 그 편중돼서 투자하게 된 것에 전체적인 수익률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수익률이 더 많이 하락하는 시점이 있고 더 많이 상승하는 시점이 있고요. 내가 어느 업종이나 어느 분야가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이 있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한 업종에 집중해서 투자하게 되면 안 됩니다. 채권, 뭐 원자재, 주식 이런 거 다 분산해서 투자하는 것을 저는 원칙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많은 종류의 ETF에 분산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네, 그렇게 하면서 최근에 주가 하락이 고점 대비해서 많이 내려갔어요. 거의 25%, 30%의 지수가 하락하는 시점에서도 저는 그것의 절반으로서 수익을 방어하고 있어요. 방어하게 된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버스에도 투자를 하고 있고 원자재도 투자를 하고 있고 현금 비중을 어떻게 해서든지 최소 10% 이상은 지킨다. 대신에 주가가 상승해서 차익을 실현하게 될 때는 최대한 또 현금 비중을 늘려야겠죠. 내가 수익이 많이 나는 만큼 현금 비중을 늘려야 그때에 많이 늘려놓은 것을 또 주가가 하락했을 때 매수해서 최대의 수익을 노리게 되니까 현금 비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분산 투자하고 적립식 투자가 기본이라고 하면 여기서 현금 비중을 지키는 것을 완전 뭐라고 해야 돼? 철학적이라고 해야 돼?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죠. 누가 더 제대로 투자를 했는지 누가 더 원칙에 입각해서 투자를 하게 됐는지 시간이 지나면 알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투자 수익률에 이 52주 전 수익률과 52주 전 대비 수익률과 작년 말 기준 대비 수익률을 넣어놓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좀 단점은 상승할 때 그 상승하는 것을 따라가지 못해요. 그렇지만 하락할 때 더 많이 하락하지 않고 최대한 내 원금을 지키는 투자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 네, 그렇게만 투자를 한다면 이력을 봤어요. 저는 이제 떼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노후를 지키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
안전하게 하는 투자를 많은 분들이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안전한 거. 왜 우리는 주식 투자를 안전하게 해서 노후를 지킬 수 있는데 2배, 3배 막 원금을 완전 다 까먹을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2배, 3배 투자를 해야 되느냐.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왜 주식 투자는 뭐 2배 먹는 게 당연하고 50% 수익률은 적은 거고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은행 이자보다만 많이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시장 상황에 맞춰서 적정하게 수익을 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욕심내지 않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그때까지 투자자 모두가 욕심을 내지 않고 투자하는 그날까지 김 팀장, 주식회사 김 팀장은 꾸준히 영상을 촬영하고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8월 1일 날 영상 촬영을 마치겠고요. 저는 8월 7일 날인가? 금요일 날이 언제지? 8월 5일 금요일 기준 주간 매매 일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